우리 임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이 브랜드 가치라는 그 말이 탁 머리에 오던데요. 네. 국정원이라는 또는 안기부라는 정보부라는 이 브랜드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데, 근데 이 대외 이름도 외우기 힘든 대외 안보정보원. 참 이름도 참 희한하게 대외 안보 정보원입니까? 대외 안보 정보원으로 네. 이렇게 딱 바꿔놓으면은 지금 삼성이 브랜드 가치가 세계에서 4번째나 5번째가 해가지고 800억, 그 가치로서 800억 달러 가치가 있다는데 국가정보원이라는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은 얼마나 높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삼성도 여러 가지 그 국가의 큰 기여하고 국가 이미지에 기여했지만 정보사에서는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큰 기여했습니다. 특히 그렇게 된 이유는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믿지 않으시겠지만 실제 그렇게 된 이유는 1990년대 초반기부터 북한 핵 문제가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핵 문제가 이슈가 되니까 그렇다고 무슨 덴마크, 런던, 스웨덴, 스웨덴, 무슨 영국 이런 나라들이 북한 문제를 심각하게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무슨 요원들을 많이 양성해서 데스크를 운영한다는 거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최고 지도자한테 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계적인 이슈니까. 글로벌 이슈가 돼버렸으니까.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에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국정원에 대해서 그렇게 세계 정보기관들이 의존할 그게 없었는데, 이제 북한 핵 문제 이후부터는 상당히 의존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북한 요원들이 무슨 여러 가지 암살도 잘 저지르고 밀수도 하고 테러도 하고 그래서 많은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직범죄도 일으키고 이렇게 되니까 세계에서 그 감시를 북한 요원들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 능력으로 다 감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게 낭비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많이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저는 외국 정보기관 요원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서 접촉해서 딱 얘기해보면 실력을 압니다. 대강 우리는 최소한도 우리 지금 GDP에 지금 걸맞는 최소한도 세계 8위 내지 10위 정보기관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그동안에 지난 30년 동안 북한 정보를 많이 국제 인텔리전스 커뮤니티에 많이 공급을 했기 때문에 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참 쌓여진 브랜드 가치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을 방문했던 외국 정보기관 지도자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름을 그렇게 바꿔버리면 그 참 브랜드 가치가 일거에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보부 시절에 정보부에 불려가가지고 조사받고 신문사에서 쫓겨나오고, 안기부 시절에 또 안기부에 가서 조사받고 조선일보에서 쫓겨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정보부, 안기부, 국정원 변호하는 사람으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이 안기부가 이 정치 개입한 적 없고, 언론을 탄압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91년인가 90년에 개정된 다음에 국가보안법이 남용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한두 개, 그건 한두 개 그런 거 빼고 조직적인 이 권력 남용이 없는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30년 동안 국가정보기관이 순화가 된 겁니다. 순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이상 손대겠다는 거는 이건 절대로 대한민국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쪽을 위해서 김정은을 위한 게 아니라면은 국정원을 이렇게 난도질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도 지금 국정원법 개정안을 이걸 당연히 상세하게 알시게 된다 그럴 것 같으면 그렇죠. 이것도 환영할 리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국정원법 개정안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김정은일 거고, 그렇죠. 두 번째 좋아할 사람들은 국내에 있는 무슨 주사파 출신 반체대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염돈재 전 차장께서는 국정원 그만두시고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원장 하시고 또 독일 통일의 교훈이라는 또 책도 쓰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국정원의 존재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는 하나의 기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 국정원이 지향하는 것도 자유통일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습니다. 위한 예, 헌신이죠. 그렇죠. 그건 뭐 민족적인 과제고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그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말이죠. 예. 국정원의 이번 국정법 개정안을 많이 보면은 통제를 강화한다든가 뭐 예, 정보 예. 뭐 공개 범위를 한다든가 이것도 다가 이제 국정원이 불법 활동을 못하게 하겠다 한 것도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원장 임명할 적에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 예, 예. 동의를 의무화하는 겁니다. 의무화하는 거죠. 이번처럼. 그러면 정치인 출신 그런 사람들 안 되게 돼 있죠. 아,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국정원, 국정원법을 보면은 부당지시 거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정치 개입이라든가 이런 부당지시를 그렇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직원들이 어떤 원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안 됩니다 하고 다시 건의를 하고 그게 안 되면 바깥 경찰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또 경우에 미국 정보기관으로 어떻게 된가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고 안 되면은 또 그 절차에 따라서 정보위원회에다가 그걸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내부 절차 복잡한 거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맨날 보는 상사고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 그것이 심리적으로 주는 위축감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국정원을 정말 무력화시킬 정도로 이렇게 국정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럴 정도로 정치 개입 단절 문제가 중요하다면 그렇다면 국정원 부당 지시 받은 사람 또 아니면은 그렇죠.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즉시 국회 정보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렇죠. 꼭 정보위원회 그래서 거기서 직접 조사를 하면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세계 다른 나라 정보기관도 마찬가지지만은 좋은 일을 해놓고도 자기 자랑을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2017년 초에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북한 공작원이 대낮에 김정남물 그냥 동부등 걸로 입을 막아가지고 죽게 했을 때 수사를 말레이시아 경찰이 하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헤맬 때 우리 정보원이 국정원이 상당히 도와줬다 그래요. 네,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 약품이 어떤 약품인가, 그렇죠. 누가 쓰는 약품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람을 보내서 뭐 그런 건 또 자랑할 수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 하면은 정치에 개입했다. 옛날 정보 시절 이 기억만 가지고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국정원이 그동안에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PR을 제대로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모사드는 합니다. 그죠? 모사드는 합니다. 그 비밀을 지키면서도 어떤 때는 자기들 한 걸 막 책으로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좀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좀 코너로 몰렸는데 어쨌든 국민이 발 뻗고 잘하면은 국정원을 강화를 해야 되고 간첩 기능을 이렇게 삭제하는 것은 이 자체가 김정은을 위한 서비스다. 이렇게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우리 염 선생 하시는 일을 좀 도와드려야 될 텐데 무슨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이번에 하는 일들은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저희가 시위를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하고자 하는 일은 뭐 그렇다고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일은 이겁니다. 많은 국민들한테 알린다. 국민들 아는데 그냥 알리기 힘보고니까 언론들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공중파 방송이 전혀 움직이지 않죠.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해서 많은 언론인들 해서 협조를 받아서 국민들한테 우선 국민을 알려야 된다. 신문은 어떻습니까? 신문은 반응이 없습니까? 아직도? 신문도 요즘은 이제
몇 신문들이 그 만에 중앙일보 같은 거 그 경우에는 그렇습니까? 이제 이종찬 원장님 그것도 특집도 인터뷰도 게재를 했고 또 이런 것도 해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을 기사를 안 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를 낸 거 아닙니까? 그 기자들을 위한 설명회를 한번 하면 안 좋습니까? 네, 그거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다 해서 그 설명회도 하고 이제 그래서 국민들한테 우선 널리 알고 그렇죠. 판단은 국민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 한 일이 그 맞다 그러더라도 국민들이 판단하는데 국민이 정말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듣는 것은 또 우리의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것도 의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조 대표님 말씀하시기를 국정원 하는 일은 참 알려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이 정보사회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패한 스파이는 화려하고 그렇네요. 성공한 스파이는 따분하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성공한 스파이는 알려지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유명한 첩보사에 나오는 게오르기 김이라든가 무슨 조르게 같은 거. 조르게라든가 그 마타하리라든가 이거 다 실패한 스파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상당히 미화가 되고 그런데 성공해서 소리도 없이 성공하고 잘 이렇게 하고 있는 첩보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미국서 이제 그런 첩보원들한테 안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고 성공한 스파이들이 하는 일은 스파이 일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감사도 받아야 되고 심사 분석도 해야 되고 그것도 영수증도 처리해놔야 되고요. 그래도 뭐 007이 나오는 것보다는 따분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의 정보 업무의 속성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위대한 문명 건설을 했는데 이 문명이라는 게 법치고 제도입니다. 제도는 국가 기구 입수가 있고요. 대한민국 국군이라든지 뭐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이런 게 다 제도인데 그 제도 중에서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국가정보원이라는 이 정보기관입니다. 이 정보기관이라는 이 제도를 파괴하려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도를 개선하는 사람은 그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그건 문명 파괴입니다. 국가 파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정안에서 느끼는 게 이건 제도 개선이 아닙니다. 제도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문명 파괴고 이건 야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제도라는 것이 사회에 발전하고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희 이렇게 돌아보면 참 국정원이 옛날에 권위주의 시대에 했던 일들, 저희들도 참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잣대로만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 경제도 북한의 열세였었고, 군사력도 열세였었고, 그 다음에 또 경제 개발도 해야 되고, 튼튼한 안보도 유지해야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데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거 참, 저희는 늘 두고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평가하는 분들은 바로 그걸 현재의 잣대로만 평가한다는 것은 그건 오만입니다. 그렇죠.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 시대에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러는데 단적인 예가 이런 거 있습니다. 그 정보기관은 미국 정보기관 같은 건 산업 스파이 하지 않거든요. 미국은 부분적으로 그런 한 적이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무슨 정보기관의 업무로 그렇죠. 내세우고 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그걸 잘 모르고 정보 수집하는 거. 외국 정보기관들이 얘기하는 불법 활동하는 것만 산업정보 활동하는 거지. 그렇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과학기술처 해야 되고 그렇죠. 산업정보를 해야 되고 무역성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뭐 국가를 들어서 그러자면 나이젤이나 가봉이나 말이죠. 이런 나라에 공직자가 있다. 그러면 내가 가서 어디 가서 뭐 스파이 해서 잘 뭐 하는 좋은 기술을 훔쳐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하겠습니까? 아직 포기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정보용이겠습니까? 우리도 물론 그랬거든요. 우리도 그렇죠. 그거 했던 그렇죠. 사람이 이거 국가에 기여하다 그러면 그렇죠. 이거 뭐 정보기관의 정도는 아니라도 또 내가 이거 갖고 그 평가도 못 받고 잘못하면 사건이 터지면 문책을 당하더라도 나도 국가를 위해서 한번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금 잣대로 봐서 나쁘다고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다. 그래서 그때 과오를 조금 뭐 저희들 많이 반성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후배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바라지만 옛날을 평가하는 데서는 너무 현재 잣대로만 하지 말고 그 시대 상황도 좀 감안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도 참모 조직 보면은 서열상 작전보다 정보가 먼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작전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는데, 예를 들면은 1967년에 이스라엘이 6.1 전쟁에서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을 1대3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게 선제 공격에서 성공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공군기지를 아침에 교대 시간에 폭격을 해가지고 30분 만에 300대의 전투기를 다 부숴버림으로써 사실상 그 전쟁은 30분 만에 끝난 건데, 이건 정보의 성공인데, 그 뒤에 1973년에 10월에 제4차 중동전쟁 때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정보를 늦게 수집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개전 8시간 전인가? 그때 수집을 해서, 이때는 선제 공격하지 말고 오히려 선제 공격 당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당해가지고 한때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쓰느냐 마느냐까지 고민에 몰린 적도 있는데, 정보가 이렇게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안보 정보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좀 스파이 영화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저희들은 뭐 늘 이렇게 옛날 정보부, 무슨 안기부, 이제 국정원에 이렇게 또 사회로부터 좋지 않은 인식받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나를 위한 일이라면, 또 저희 직업적인 일이라면 그것을 뭐 숙명으로 알고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조직이라는 국가정보원을 그렇게 개인 사람 평가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하지 않다. 국민들께서 국정원 하신 일을 잘 모르시고 또 뭐 얘기 자랑할 수도 없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 민주투사들이 그렇게 핍박받은 민주투사들이 이 조직을 그냥 왜 그냥 놔뒀겠느냐.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제 역할을 다른 한 거 아니냐. 또 사람들이 제대로 좀 정신이 박혀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평가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점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우리 후배들 보면은 참 미안하고 또 안 됐고 그렇습니다. 네, 그건 뭐 어찌 보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은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 겁니다. 결국은 국민이 국가정보원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각성하지 않으면은 국가정보원이 이렇게 허물해질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면서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이걸 좀 무리하게 개정안을 추진하는 사람들한테 그 지역구 분들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서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 개정안에 서명한 국회의원들이? 여당 정부 아닙니까? 그 서명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서명을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아니, 이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할 때 서명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개정안을 발의할 때. 개정안을 발의할 적에 김병기 의원이 그 할 적에 서명한 분 50분입니다. 그런 사람도 이제 명단 좀 공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단 공개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네. 나중에 한번 그 좀. 이낙연 총리도, 이낙연 대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화걸기 운동해야 됩니다. 이 발의한 사람들. 네, 그 너무 인위적으로 하면 또 오히려 또, 정부를 또, 뭐랄까, 입장 곤란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급적이면, 저는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일이 정말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반대하는 거죠. 그렇죠.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 그렇죠. 국정원이 개혁을 위한 거라고 우리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내걸었고요. 오직 그걸 위해서 하지 다른 목적도 없고요. 또 그거 우리 한다고 그래서 우리 아집 갖고 뭐 그냥 우리 주장만 이렇게 뭐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거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좀 알으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출연한 것도 사실은 오늘 아까 처음 얘기했는데 넥타이 이렇게 메고 오면서 저희는 정말 간절한 우리 정말 1200 모인 직원들뿐만 아니라 전직 직원뿐만 아니라 거기다 가입하지 않은 많은 직원들도 간절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서
이 상황을 좀 실상을 제대로 아시고 그러고 좀 국정원을 제대로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좀 간절한 소망을 담고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 요약하면 국정원은 국민보호, 국민은 국정원 보호. 네, 그거 참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